잔잔한 어촌 마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고양이 많이 다녀요. 이 골목으로 고기를 뽑아먹는다든지 하면 뭐 고양이들이 2마리, 3마리씩 막 와요.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고양이 같이 안 보이네. 원래는 이게 보면은 누나들 고양이가 죽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난 21일. 이 마을이 잔혹한 뉴스 속 무대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양이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한 뒤 자신의 계정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한 남자. 고양이들을 도살하고 죽이고 보여주는 식으로 피드에 자랑을 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동물학대인데 내가 죽였다 그런 말이 있어야 되니까 접근을 시작했어요.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의도를 숨긴 채 메시지를 보냈다는 수지 씨. 돌아온 답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길고양이를 잡아 학대하는 방법을 알려준 남자는 앞으로의 끔찍한 계획까지 들려줬다고 합니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의 사이트, 무료 분양 고양이 이것도 켜놓고 하루 종일 그냥 고양이만 보고 있구나. 최근에도 고양이를 또 보호소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양이를 살해하고도 또 고양이를 분양받고 있었다는 남자. 예고된 범행을 막기 위해선 그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들 분수해진 거죠. 전화하고 제보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남자의 SNS 프로필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 물건 중에 물웜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네이버 쇼핑에서 찾으니까 인스타에 사용한 사진을 리뷰에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의 SNS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제보자들은 살해에 사용된 유충과 포획틀에 관한 글들을 추적한 끝에 범인의 실체에 서서히 다가갔다고 합니다. 카톡에 보니까 손에 상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래서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한 최 씨. 그는 수지 씨에게 고양이 학대 방법을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나오는 지역이 제가 아는데요.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장소는 경북 포항의 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제보자들과 함께 최 씨를 쫓던 우리는 인적이 뜸한 건물에서 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SNS에 등장하는 장소. 여전히 끔찍한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는 이곳은 남자가 고양이 감옥이라고 부른 일명 작업장입니다. 최초 발견 당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이 폐건물 안엔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벽 높이만 해도 3m가 훌쩍 넘어 긴 사다리가 없이는 드나드는 것도 쉽지 않은 남자의 작업장. 이게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양어장, 폐양어장. 야, 여긴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예, 높아가지고. 현장 곳곳에는 참혹한 핏자국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커터칼,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과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의 SNS에 있던 겁니다. 고양이 좋은 게 있어? 고양이야? 대체 이곳에서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린 그 답을 동물병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채 발견된 고양이들은 곧바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마리 왔는데 그중 2마리만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그중에 1마리가 발가락이 좀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발가락 잘 안 부러져요. 매우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운 좋게 목숨을 건진 고양이의 몸에 학대가 의심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양어장 주인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가니까 누나를 좀 묻고 덫이 있었어요. 한 4-5개 맞습니다. 해보지랑 짐승들보다 그거 잡는 줄 알았는데 차에서 덫을 씹어갖고 뭐냐고 하니까 고양이 잡는다 하도 많아갖고 원래 100마리씩 잡는답니다. 덫을 놓아 고양이를 잡고 있었다는 20대 남자. 최 씨를 찾아 동네를 수소문하던 그때 인생 승용차 그것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밤만 되면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찾아오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남자의 집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방문에도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남자. 우리가 찾던 고양이 살해범 최 씨입니다. 그거는 2마리는 원래 죽었을 거고 한 마리는 계속 물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꼬리 잡고 바로 던졌는데 죽어버렸고
한 마리를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고기는 삶아가지고 걔네들 단백질 섭취하려고 고기를 주고 싶어서 썼고 머리만 자르고 머리뼈만 남기고 껍질은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머리 2마리 잘랐는데 한 마리는 그 하다가 차마 방송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범행 내용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최 씨. 아니, 제 난 사실 너무 끔찍해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스트레스도 그런 것 쪽으로 풀고 싶다 갑자기 욕구가 생겼고 제가 혼자 이런 거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컸는데 옛날부터 진짜 아무도 안 지킬 줄 알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고양이의 사체를 훼손했다는 그는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마리를 살해했을 뿐 나머지는 고양이들끼리 싸워 죽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자기들끼리 네. 물어 뜯고 죽이고 쪼강내서 막 여기저기 뿌린 거 지지.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주로 이렇게 뭐 목덜미나 구멍이 뻥 뚫려서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물 뜯어가지고 피부와 근육이 분리돼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대체 남자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더 있습니다. 그걸 인스타에는 왜 올렸어요? 동영상이 해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머리뼈만 해부해서 뭐 인스타 같은 곳에 좀 보여주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친해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처음 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고양이를 학대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뒤늦게 최 씨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하지 말고. 네, 고양이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은 걸려서 그렇지만 또 생길 거잖아요, 잠잠해지면. 그럴 바에는 그냥 호주로 가가지고 암지로 살든가 이민을 가든가 호주에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거기는 살처분은 워낙 허가하는 데라서 합법적으로 야생 고양이를 살처분할 수 있는 호주 이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최 씨. 그런데 남자와 얘기를 나누는 내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다 고양이 털이네요, 이게. 저희 집 고양이 털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해요? 예.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도 고양이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는 최 씨는 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면서 그 중립적이고 나를 공격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성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최 씨는 지금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상황을 알고 있을까? 우리 갔다니까 편의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거 쓰고 왔다. 근데 그게 다 문제보니까 거짓말이고 그 고양이한테 갔던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거 저한테도 새벽에 문자로 보냈었고 저는 그냥 뭐 로드킬이나 뭐 강아지한테 걔한테 물려주는 거를 그렇게 한 거라. 평소 동생에게 심상치 않은 사진을 보내곤 했다는 최 씨. 가족들 역시 어딘가 평범하지 않은 그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내 수술을 반복까지 우리는 아빠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 이래서 다. 그리고 이게 약하고 심리 상담을 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전 사실은 진짜 더 큰 범죄가 될까봐 더 크게.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져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최 씨. 그런데 최근 남자는 엄마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시켜준 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좋아 보여. 그런 사람이 하면 강해 보이고 그럴까봐 그런 마음도 엄마 있었어. 보여주려고. 실제로 그가 저지른 범행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일부 커뮤니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법을 공유하고 범행에 공감하는가 하면 최 씨를 영웅시하는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대부분의 가학성은 숨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는 은밀함에 바탕을 두는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봐주는 것이 내가 뭔가 이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소영웅주의에 빠지고 영웅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불이 더 타오르도록 휘발유를 더 끼얹거나 신나를 뿌리거나 뭐 물건을 던져서 불이 더 타오도록 하는 건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과 관련해 실제로 최근 한 오픈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의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해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비해 처벌은 늘 가벼웠습니다. 이번 최 씨의 경우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동물보호법상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죽어있는 동물을 발견해서 훼손을 하고 해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게 정말로 죽어있는 걸 발견을 했는지 본인이 죽여놓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수사기관에게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범했을 때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1년도 들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지금 엽기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붙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판단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인이 동물 학대에 충격과 고통을 느끼는 데 반해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범행을 멈출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멈출 방법은 선명해 보입니다. 처벌과 치료입니다. 잔혹하게 작은 생명을 빼앗고도 죄의식이 없는 최 씨. 영웅이 아닌 당신은 동물 학대범입니다. 그리고 범행에 동조한 익명의 사람들 역시 공범입니다.